시라소니 아내는 항상 시라소니에게 말했습니다. 깡패의 아내라고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고 굶어 죽어도 괜찮고 동냥을 해도 괜찮으니 절대 나쁜 짓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쁜 짓을 하려면 선량한 사람을 때려야 하니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라소니가 린치를 당하고 복수를 꿈꾸자 절대 이정재에게 복수하지 말고 교회로 가서 남은 평생 봉사하며 살자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결국 시라소니는 아내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시라소니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직후 군은 전국의 폭력배들을 다 잡아들였습니다. 이때 시라소니도 구속되었지만 이 여사가 다니는 교회 목사와 교인들이 탄원서를 내어 풀려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아내의 간곡한 설득으로 주말마다 꼬박꼬박 교회에 나가는 등 신도들의 신망을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정재는 목에 깡패 오야붕이라고 적힌 팻말을 매단 채 서울 시내를 행진하는 수모를 당한 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시라소니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허무감에 빠져들었고 시라소니를 끝까지 말린 덕에 살아남은 시라소니는 말년에 아내의 소원대로 종교에 귀의했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목숨을 살리게 되고 주변의 존경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시라소니의 명성을 듣고 사람들이 따르기도 하고 당시에는 정치든 종교든 각종 시비에 휘말리던 시기였지만 시라소니가 있어서 많은 일이 잘 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시라소니와 아내를 닮아 종교계로 들어와 많은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라소니의 아들 이희현이 말하기를 아버지는 잠시 인천 부두노조에서 활동하다 47년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당시 서북청년감찰부장으로 활동했는데 우연히 만난 어머니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해방 전 조선 최고의 미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동화백화점에서 근무했던 이 여사는 백화점에서도 최고의 미인으로 꼽힐 정도로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당시 이야기가 나오자 이 여사가 말을 거들었습니다. 48년에 친척의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 솔직히 너무 못생겨서 안 만나려고 했어. 그러니까 하루는 우리 집안 친척들을 다 모이게 하더니 쌍권총을 딱 꺼내놓고 결혼을 안 시켜주면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친척들이 서둘러 결혼을 시켰지. 이 여사에 대한 시라소니의 사랑은 끔찍했던 모양입니다. 예쁜 아내를 얻었다는 기쁨에 외출할 때는 항상 데리고 다니며 자랑을 했고 맛있는 음식점을 발견하면 꼭 다음에 데려가곤 했습니다. 아이들에겐 무뚝뚝했지만 내겐 한없이 다정했어. 심지어 맛있는 걸 사가지고 오면 아이들 몰래 나만 먹게 했지. 남편은 나 때문에 아이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니까. 그래서일까? 다른 주먹 거물들이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등 사생활이 복잡했던 것과는 달리 시라소니는 춤은 한 번 내지 않고 아내와 평생을 해로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주는 사랑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깡패의 아내란 손가락질은 차라리 견딜만 했습니다. 다른 주먹들과 달리 이권 개입에는 흥미가 없어 집에 가져오는 돈도 없는 데다 우연찮게 돈이 생겨도 후배의 딱한 사정을 들으면 수중에 있던 돈을 다 털어주는 성격이어서 평생 지독한 가난이 이 여사를 짓눌렀습니다. 굶기도 많이 굶었지. 한 번은 동해에 나가면 무상 배급을 준다는데 창피해서 구호 양곡 좀 받게 해달라는 소리를 못했어. 언젠가는 동장이 동해비를 거들어 왔다가 사는 꼴을 보고는 돈을 달라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밀가루 한 포대를 보내온 적도 있었어. 그럼 그걸로 일주일 먹고 살았지. 가난만 안겨주는 남편이 원망스럽지 않았냐고 묻자 그는 오히려 남편이 나 만나서 고생을 했지 하며 손사래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깡패란 것도 모르고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 알았어. 그래서 굶어 죽어도 좋으니 제발 나쁜 짓은 하지 말라고 간청했지. 그런데 나쁜 짓을 해야 돈이 생기는 거잖아. 그걸 못하니까 남편도 답답했던지 자기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하지만 그 덕분에 남편 이력서엔 평생 빨간 줄이 하나도 없어. 이 여사의 인생의 결정적 변화의 계기가 온 것은 53년 1월 남편이 이정재 일파에게 테러를 당하면서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시라소니와 이정재의 관계는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 하지만 남편은 총을 가지고 다니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지. 하지만 결국 암살을 하지는 못했어. 그 후에도 여러 차례 테러를 당했지만 천하제일 주먹인 남편을 쓰러뜨릴 수는 없었지. 그는 남편이 싸움 실력에 대해 특기인 공중제비 돌기와 박치기는 숱한 전설을 낳을 만큼 대단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당시 남편을 테러하기 위해 일부러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러면 남편은 되도록 싸움을 피했지. 하루는 나랑 같이 길을 걷는데 누가 시비를 거는 거야. 나는 그때 싸운지도 몰랐어. 눈 한 번 깜빡이고 나니까 시비를 걸었던 사람은 맞아서 쓰러져 있는데 남편은 어디에 있는지 안 보이는 거야. 그 정도로 빨랐어. 시라소니는 여러 면에서 이정재와 비교되었습니다. 이정재가 자유당과 관계를 맺고 세력을 확장할 때 그는 조봉암을 경호하는가 하면 정부 통령 후보로 이승만이 기붕의 세력과 신익희 장면이 맞붙었을 때는 민주당 경호를 책임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자유당에서 트럭 세대의 깡패들을 실어서
민주당 유세장을 박살내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깡패들이 유세장에 왔다가 시라소니가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돌아갔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기붕 씨가 자기 쪽에서 일해달라며 돈다발을 한 박스 보내왔어. 내가 거절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다시 명동공원을 주겠다고 제의를 하더라고. 그것도 거부했어. 이처럼 의가 아닌 건 절대 하지 않는 분이었어. 시라소니 린치 이후 보통 사람 같았으면 향냄새를 맡거나 일어나지도 못했을 텐데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가 켈러 부대에서 공수훈련 때 입던 군복으로 옷을 입고 시라소니 아내가 말했듯이 단도 던지기를 다시 연습했다고 합니다. 사격 연습도 하였고 항상 품 안에 권총을 챙기고 다녔다고 합니다. 무기 없이 주먹으로 싸우던 시라소니였지만 이미 한번 칼, 갈고리, 낫 등으로 테러를 당했기도 했고 이정재는 그 당시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정재 밑에 있던 부하만 해도 어마어마한 상태에다 권력의 줄까지 잡고 있어 칼은 물론 총으로 무장한 이정재 보디가드들이 있어 시라소니는 복수를 꿈꾸며 칩거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시라소니는 아내의 일을 도와 교회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고 박정희 정권이 출범하고 깡패 소탕령이 내려지고 이정재가 사형당하자 품속에 권총을 집어던지고 아내와 함께 종교계로 떠나게 됩니다. 남편은 싸움뿐만 아니라 단도의 명사수였습니다. 30m 거리에서도 정확히 관역을 맞출 정도였으며 몸이 정말 민첩했습니다.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죽을 고비가 찾아오자 마냥 나를 살려주면 종교인이 되겠다고 신에게 빌었고 이때 내가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되자 후에 이정재를 용서하고 이정재에게 린치당한 이후 항상 몸에 차고 다니는 권총을 목사에게 넘기고 종교계에 귀의하게 되었습니다. 시라소니 아들의 회고. 아들 때문에 속을 썩였지. 학교에서 밤낮으로 부르는 거야. 아무튼 그 애도 가는 학교마다 왕이었어. 옆에서 듣고 있던 시라소니 아들 이희현 씨가 계면쩍은 듯 웃더니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의 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 세계에서 방황하고 있었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만능 운동선수였던 그는 주먹 하나는 자신이 있어 자꾸 싸움판에 끼어들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싸우면 아버지처럼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싸움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어요. 나중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싸움을 안 하면 몸에 가시가 돋을 정도였어요. 당시 저에 대한 소문이 앞 칠판에서 날아서 뒤 칠판을 발로 찬다였어요. 아버지는 깡패가 아니라 진정한 스포츠맨이었습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조직 세계에 뛰어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조직을 생리적으로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존재를 알고 난 후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 아니다라고 결심을 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걸었던 후회한 길을 아들이 다시 반복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폭력 서클이 있었는데 전 그곳을 택하지 않고 일부러 작은 서클에 들어갔어요. 그때 그랬어요. 나를 좋게 받아주면 이 서클을 학교장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실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의 이런 반 주먹 인생은 대학 2학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80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급작스런 장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가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아버지의 심장 박동을 알려주는 기계의 그래프는 일직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씨는 자신도 모르게 절규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앞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이 씨의 기도가 50일을 이어졌고 결국 기적처럼 시라소니는 살아났습니다. 시라소니 딸의 회고, 이화룡 그리고 정팔 아저씨 등 아버지를 따르던 주먹계의 후배들이 회현동 집을 자주 찾았었다며 그때마다 이들은 많은 용돈을 쥐어주곤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은 왜소한 모습에 지저분한 옷을 입고 등장하는데 실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항상 중절모와 정장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키는 한 1m 75cm 이상의 몸은 근육질이셨습니다. 시라소니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면 항상 술에 취한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술은 즐겨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작고 왜소한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요. 아마 아버지의 빠른 몸놀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동료분들은 아버지의 싸움 기술 중 공중거리 몸을 날려서 하는 박치기는 세계 최고였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그리고 휴전 후 아버지가 장면 박사 등의 경호원을 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어느 한 곳에 속하지 않는 자유인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동대문 사단의 린치를 당해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그리고 대중들과 신문에서 평가하는 시라소니, 이처럼 시라소니의 신체 능력은 허풍을 좋아하는 싸움꾼들의 부풀리기인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시라소니 이성순의 경우 실제 신체 능력을 목격하고 증언한 이들도 많은 데다 엘리트 체육 집안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시라소니는 싸움에 특화된 신체 능력을 단련하면서 더욱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실제 177cm에 80kg 정도의 신체에 신문에서도 말하듯 엄청 날쌔고 뛰어난 운동신경과 더불어
온몸을 무기화시켜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하이 독수리라고 불린 주먹 장천용과 절친한 관계로 지내며 그의 아들 소설가 장호군과도 친분이 있어 장호군이 소설 시라소니를 집필해서 그의 무용담이 많은 영화와 소설을 통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신문에서도 시라소니를 평가하길 신문에서 일개 낭인 시라소니의 죽음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 것도 그가 처음이 아닌가 싶다. 우리 사회 마지막 협객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뉴스 밸류가 없을 수 없다. 언제나 의리와 정의의 편에 살았고 흉기를 쓰지 않는 폭력 두목으로도 유명했다. 그가 권총을 품고 다닌 것도 이정재의 매복조에게 비겁한 기습으로 초죽음이 되었다 살아난 다음의 일이다. 그러나 복수를 벼르던 그는 정치 깡패들이 속죄의 가두 행진을 벌이던 날 권총마저 목사에게 바치고 기독교에 귀의했다. 왕년의 협객인 그가 숨지며 남긴 재산이라곤 단칸 셋방뿐이었다. 하지만 룰도 없이 닥치는 대로 흉기를 휘두르며 살생을 일삼는 요즘의 폭력배들에 질린 사람들은 시라소니 같은 협객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걸 보면 실제 그의 일화는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